석파천이 두 번째 72초의 검법을 펼치게 되었을 때 처음 펼쳤을 때보다 훨씬 위력이 있었다. 더군다나 간혹 그 기세를 그대로 빌어서 반격을 하기도 하고 해소를 하는 초식도 한결 빨라져 있었다. 근근히 석파천이 그가 알고 있는 40여 초의 검법을 두 번째로 펼쳐내게 되었을 때 민유는 남편과 백만검이 여전히 결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다음 72초가 끝나면 내가 뛰어들어 도와야겠다. 백만검과 계속 이런 싸움을 할 필요 없이 오가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야지. 그때 마침 석파천이 일검을 찔러왔다. 그녀는 황급히 검을 들어막았다. 곧이어 그녀는 1초를 반격했는데 1초의 해소법을 석파천이 알고 있는 터라 충분히 해소시키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자기 주위가 캄캄해졌다. 원래 대전 안에 켜놓았던 촛불이 모조리 다 타버리면서 불이 꺼지고 만 것이었다. 민유는 일검을 뻗쳐냈다가 촛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즉시 초식을 거둬들였다. 석파천은 한 번도 대결 경험이 없었던 터라 눈앞이 캄캄해지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마주 나가 민유가 한 옛날 일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검법을 가르쳐준 은덕의 사의를 표하려 하였다. 그가 한 걸음 갑자기 내딛게 되었을 때 그만 미처 거두어들이지 못한 민유의 검끝에 부딪히고 말았다. 민유는 그 순간 이미 자기의 검끝이 상대방 몸을 찌르게 되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아차렸다. 깜짝 놀란 그녀는 검을 뒤로 급히 던져버리고 어둠 속에서 팔을 뻗쳐서는 석파천을 붙잡고 놀람에 찬 어조로 부르짖었다. 어디를 찔렸느냐? 응, 어디를 찔렸어? 그는 잇따라 기침만 했을 뿐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민유는 급히 화섭자를 꺼내서 불을 켰다. 석파천의 가슴팍이 선열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본래 그녀는 침착한 여인이었으나 이때만은 크게 놀라. 멍청이 쳐다보다가 당황한 음성으로 석청을 불렀다. 사형, 이를 어떻게 하죠? 석청과 백만검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상대방과 검세를 일으키는 바람소리로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민유가 화섭자에 불을 밝힌 후 슬픈 어조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석청은 힐끗 민유를 바라보았다. 석파천이 상처를 입고 있는 것과 놀람에 차 있는 아내를 보자. 역시 아들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그의 마음이 약간 흩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바로 그 순간 빈틈을 보이게 되고 백만검의 장검이 재빨리 석청의 가슴팍을 찔러 들어왔다. 이 1초는 그야말로 요혈을 제압하는 검초여서 석청이 이를 해소시키려 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 있었다. 백만검의 장검이 어느덧 상대방의 가슴팍과 여덟치밖에 되지 않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곧이어 검이 걷어들여졌다. 조금 전 민유가 검으로 백만검의 요혈을 겨누었다가 곧 거두어들였던 것처럼 그 빚을 갚은 셈이 되었다. 석청은 아들의 상처가 염려되어 그와 같은 문제를 따지고 들 여유가 없었다. 재빨리 그는 석파천의 상처를 살폈다. 가슴팍에서 선혈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님을 알았다. 원래 민유는 검의 끝이 인체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 재빨리 검을 움츠러들이고 곧바로 뒤로 던져버린 것이었다. 석청과 민유는 그제서야 약간 마음을 놓았다. 그런데 이때 한 자루의 싸늘하기 이를 데 없는 장검이 석파천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바로 백만검이었다. 백만검은 싸늘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자제분이 나의 딸을 욕되게 하여 내 딸이 어린 나이에 벼랑 위에서 몸을 던져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원한을 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두 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능소성으로 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적어도 2달 동안은 목숨을 부지하겠으나 억지를 쓴다면 이 일검의 요절을 내고 말 것입니다. 석청과 민유는 서로 얼굴만을 쳐다보았다. 민유는 몸을 부르르 떨었으며 백만검이 반드시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터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백만검이 일검을 찌르게 될 즈음에 그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아들의 신상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석청은 눈짓을 하고 손을 뻗쳐 아내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그대로 대전 밖으로 달려나갔다. 민유는 대전 문을 나서게 되었을 때 뒤를 돌아보았다. 이때 석파천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아들을 바라보는 민유의 눈초리는 부드럽고 온화했으나 또한 처량한 빛이 역력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졌던 화석자의 불이 꺼지면서 대전 안은 다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휩싸이고 말았다. 백만검은 몸을 옆으로 돌리고 석청 부부의 발걸음 소리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는 그들 부부가 반드시 그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차후 능소성으로 가는 도중에 반드시 무수한 풍파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내다본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조금 전 검법의 대결을 돌이켜보았다. 실로 한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위험한 순간들이 아닌가. 만약에 그 촛불이 반치 정도 더 길었더라면 석중옥을 반드시 그의 부모에게 빼앗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한숨을 내쉬었다. 손을 뻗쳐 품속의 화석자를 꺼내려고 했다. 한데 품속을 뒤지게 되었을 때 그는 장락방의 총타에 들어서기 전에 사제 문만부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했다. 싸움을 벌이게 되었을 때 방해가 될까봐 사제에게 맡겼던 것이었다. 그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제의 품속을 뒤져 화석과 화지를 꺼내서는 불을 켰다. 한 자루의 초를 찾아 불을 켜려다가 그는 그만 멍청해지고 말았다. 발 아래에 있어야 했던 석중옥이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경악한 나머지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석중옥이 없는 것을 보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온몸의 솜털이 곤두설 지경이었고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게 도깨비 장난인가? 도깨비 장난이 아니라면 다친 몸으로 석중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종적도 없이 어떻게 사라졌느냐 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가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는데 석파천이 사라지고 말았으니 그의 놀람은 여간 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곧 화석자를 내던지고는 장검을 들고 토지묘 밖으로 달려나가 사방을 살폈으나 사람은커녕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처음 유령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으나 곧 자기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제의 품속에서 화석과 화지를 더듬고 있을 때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누가 나타나서 석중옥을 구해간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10중 8구 폐의원의 짓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급히 지붕 위로 날아올라가 사방을 살펴보니 동서쪽에 몸을 숨길 만한 숲이 보였다. 그는 즉시 그 숲가로 달려가 호통을 내질렀다. 몸을 숨기는 자를 어찌 호걸이라 할 수 있겠는가? 빨리 나와서 사생결단을 내자. 숲속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시 부르짖었다. 폐의원, 당신이요? 숲속에서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이때 그는 저기 숲속에서 벼락같이 암산을 가해오면 자기 자신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돌보지 않고 검을 들고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숲속은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소나무 가지와 나뭇잎들을 우수수 떨어뜨리며 지나갔다. 백만검은 노기가 차츰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조금 전의 일전으로 그는 천하 영웅들을 얕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무렵 그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딸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당한 것을 생각하니 구슬픈 심정이 다시 북받쳐 올라 자기도 모르게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석파천은 민유의 검에 찔려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는 별로 아픈 줄을 몰랐다. 석청과 민유 두 사람이 곧이어 대전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곧 대전의 불이 꺼지고 주위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휩싸였다.
갑자기 뒤에서부터 누군가가 자기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느꼈다. 곧이어 그의 몸이 공간 아래로 끌려 들어갔다. 그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빛이 번쩍하고 빛나더니 백만검이 화섭자를 들고 놀라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그의 몸이 곧 절간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백만검이 자기가 마루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토지묘 밖으로 쫓아나가는 것을 보자 속으로 웃었다. 그 순간 자기의 입을 틀어막았던 사람이 자기를 끌어안고 재빠른 걸음으로 토지묘 밖을 향해 걸어나갔다. 한참 달려가더니 조그만 배 위로 오르게 되었고 곧이어 등불이 켜졌다.